1685년 2월 23일 333년 전 오늘 음악의 어머니 핸델이 태어난다. 핸델은 독일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활동한 작곡가입니다. 함부르크나 피렌체에서 활동하다가 1712년 이후 런던에 정착했는데 그때 앤 여왕의 비호를 받아 오페라 작곡가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이후 핸델은 오페라 46작품과 오라토리오 23작품, 교회음악, 기악 등 상당한 양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언뜻 보면 평탄한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이탈리아 악파인 보노치니와는 음악상의 적수였고 이들의 경쟁과 핸델을 질투하는 음모 때문에 수차례 파산과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핸델은 원망하지 않고 보노치니의 질투를 즐겼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불같은 성격 때문에 젊었을 땐 결투를 많이 했는데 그중 하나는 마테존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선배인 요한 마테존의 오페라를 공연하는 도중 핸델은 제멋대로 반주를 했고 그러자 마테존은 핸델을 하프시코드 의자에서 밀어내려고 했는데 핸델이 버틴 바람에 그 둘은 무대에서 난투까지 벌였습니다. 결투 중 마테존의 칼이 핸델의 조끼 단추를 찌르는 바람에 칼이 구부러졌는데 그 뒤 둘은 결투를 중단했고 곧 화해하고 평생 친구로 지냈다고 합니다. 이런 불같은 성격을 가졌지만 한편으론 아주 따뜻했던 핸델은 가난한 음악가 구제회에 1000파운드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영국의 국가적인 음악가로 존경받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혔습니다. 1904년 2월 23일 114년 전 오늘 한일의정서가 체결되다. 러일전쟁 당시 일본은 청일전쟁 때보다 군부대와 작전기들이 있는 병참선이 길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와 함께 대한제국의 친러시아적 중립선언을 곱게 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립국 대한제국의 수도 한성을 공격하여 황제의 성을 점령하고 한국을 일본의 군사기지로 제공하는 조약을 강요하게 됩니다. 물론 고종과 대신들은 완강히 저항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올라온 1904년 1월 16일자 외교문서에서 대한제국의 관료 이근택 일파가 반대하고 외교관 이용익이 주저하고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에 따라 이용익을 납치하고 황족 이지용에게는 1만엔을 주며 매수했으며 이근택은 주한 일본공사가 끈질기게 협박하여 외교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했습니다. 결국 이지용, 이근택 등의 관료들이 고종에게 한일의정서를 속히 체결해야 한다고 외교문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약 전문입니다. 이 의정서가 권보에 실리자 국민의 비난과 반대가 심했고 이지용 등을 매국노로 규탄해 집에 폭탄까지 던지는 격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급하게 이토 히로부미를 한일 친선 대사로 파견하여 한일 친선을 강조했고 무력으로 민중의 저항을 진정시켰습니다. 일본은 이 의정서를 근거로 한국에서 군사활동을 자유롭게 했고 여러 이권을 점유했으며 사실상 이 의정서 체결로 인해 일본의 한국 침략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07년 2월 23일 111년 전 오늘 메밀꽃 필 무렵에 이호석이 태어난다.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 이호석은 1928년에 종합잡지 조선지광의 단편 도시와 유령이 발표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에 동의하는 예술가 집단을 뜻하는 동반자 작가로 데뷔했습니다.
그에게 고등학교 시절 만난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는 소설가이자 대한민국 헌법 초안을 작성한 법학자 유진호였습니다. 이 둘은 시와 소설을 서로 교환해 읽으며 우정을 다졌고 그가 임종하기 전에도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그는 빈곤한 처지였는데 이에 자조하여 가난뱅이 작가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어 아내에게도 고생을 시켰기 때문에 한때 그는 처가의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직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자리는 조선총독부 경무국 검열계였고 문인들의 작품과 사상을 검열하는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동료들의 지탄이 빗발쳤고 본인도 떳떳하지 못해서 열흘 만에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이호석의 작품 초기에는 동반자 작가로 데뷔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운동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후 경향이 바뀌어 순수 문학의 길을 걸었고 형토색이 짙은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작가 김동리는 그의 작품에 대해 소설을 배반한 소설가라는 평을 했는데요. 이는 그의 소설은 시인이 소설을 쓰듯이 글의 분위기를 잡는 데 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2차 대전 와중에는 생활고에 시달려 병에 걸린 아내와 자식을 살리고자 부득이하게 친일 행적을 하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아내와 자식은 세상을 뜨고 맙니다. 이후 이효석도 시리에 빠져 시름시름 앓다가 36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